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춘천의 양계 농가를 비롯해 도내 축산 농가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피해가 컸는데요. 축산 농가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아침 춘천시 남산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4만 마리가 폐사했고 양계장 2동이 불에 타면서 60년 동안 이어져 온 가업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새벽에도 횡성에 있는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양계장 3동에 닭 10만 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두 양계장 모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돼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축산 농가가 이렇게 마을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것도 화재 피해가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방서가 멀리 있는 탓에 신고 접수 후 양계장까지 가는데 춘천은 18분, 횡성은 17분이나 걸렸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184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노후 배선과 접촉 불량 같은 전기적 요인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노후 농가의 경우 전문적인 전기 설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해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작은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에 전문 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많겠죠. 화재 원인이 되는 환풍기와 낡은 전선 등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옥내 배선 및 배선 기구, 이러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수시로 거미줄이라든지 기름 먼지, 분진을 청소를 하셔서 또 보험에 가입하고 전문가에게 정기적인 전기 설비 점검을 받아야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 이름의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됐다면 정말 황당할 텐데요. 명의 도용으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건데 허술한 신분 확인이 범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주 23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는 맞지만 가입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소액 결제와 콘텐츠 이용료만 무려 160만 원. 2달 전 신분증을 도난당한 이후 벌어진 일로 A씨는 다른 통신사에도 무단 개통된 휴대전화 2대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강요에 의한 납치 감금에 의한 개통도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발적으로 하다가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경우. 이같이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 결제와 콘텐츠 이용을 하고 비용은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떠넘기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의자 한 사람당 서너 대까지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게 가능한데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는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일부 판매점에서 제대로 된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장님이 좀 잘 알고 이러면 이렇게 눈 감고 한두 번씩은 해주시는. 최근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 도용 신고는 8만 5천여 건, 피해 금액은 102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사와 판매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를 찾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를 찾아 후은장 서훈을 결정하고도 후손을 못 찾아 후은장을 전달하지 못한 인사가 전국에 5,7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수십 년 동안 독립유공자를 찾아 격에 맞는 훈 포장을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강원도 내 62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5,511명의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9명이 새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고 올해에만 전국에서 333명이 추가되는 등 해마다 수백 명이 새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서훈이 결정되고도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5,713명이나 있습니다. 독립운동 당시 본적지를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영월 25명, 철원 20명, 양양 10명, 강릉 9명 등 259명이 이미 훈장 서훈이 결정되고도 후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선 평안북도가 69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357명, 전라북도 334명 등입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는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본적지, 활동 내역, 언제 어떤 훈장을 받았는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제조본부 현지조사,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서 후손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훈장을 전수하고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께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데 독립유공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찾은 독립유공자의 훈장이 제 가치를 찾도록 후손 찾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27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공공기관과 공기업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공기관과 NH농협은행, 강원랜드, 강원도개발공사 등 9개 지역 공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청년 구직자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를 예정입니다. 설명회에 참여하면 공공기관 취업 전략 분석과 모의 블라인드 면접, 취업 사례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의 고교 배정 방식이 선 지원, 후 추천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선 지원, 후 추첨으로 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특정 학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작업은 7월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반영한 내년 고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9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원주 제주 노선 항공 운항이 하루 1회에서 2회로 증편됩니다. 강원도와 대한항공은 오는 31일부터 10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원주에서는 매주 월, 수, 금요일과 일요일에, 제주에서는 화, 목, 토, 일요일에 각각 2회씩으로 항공 운항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오전에는 증편을 축하하는 환영 행사가 개최되며 정치권에서는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을 정리하라는 지적에 10대 아들이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폭행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0대 아들인 B군이 방을 치우지 않고 말대꾸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대여섯 차례 때리고 화장대 다리를 뽑아 때릴 듯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겨울철 휴항했던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의 운항이 모두 재개됐습니다. 여객선사에 따르면 어제 동해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재개돼 지난달 말 강릉 울릉도 항로에 이어 모든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묵호 울릉 항로는 지난해 이용객이 2017년에 비해 47% 늘었고 올해도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